아마존의 깊은 숲속에는 자연이 끝없이 뻗어나가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생명들이 사람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수백 년 동안 탐험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울창한 정글과 굽이치는 강 속 어딘가에 거대한 괴물들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속삭여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던 생물의 범주를 흔들어버리는 괴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길이가 학교 버스만큼 거대한 뱀, 터킨만으로 작은 동물을 산채로 으스러뜨릴 수 있는 포식자들까지. 이 아마존의 괴물들은 도대체 이런 거대한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20가지 괴물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22. 타란툴라 정글의 골리앗. 타란툴라도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골리앗 버드이터 타란툴라는 압도적인 크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신비로운 거미로 꼽힙니다. 세계에서 몸무게 기준 가장 큰 거미로 알려진 이 종은 그 크기만으로도 누구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죠. 골리앗 타란툴라는 몸 길이만 약 13cm, 다리를 펼친 길이는 최대 30cm, 거의 저녁 식사용 접시만 한 크기까지 자랍니다. 몸무게는 약 600g에 가까워 작은 강아지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 종은 주로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등 남미 북부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두껍고 털 많은 몸, 강한 다리를 이용해 습하고 어두운 숲바닥에 굴을 파고 숨어 지내며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이름 때문에 새를 주로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드물고 주식은 곤충, 작은 파충류, 양서류입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작은 포유류나 뱀까지도 잡아먹는 경우가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19위. 순둥이 같은 안경곰. 아마존 일대를 돌아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크기와 힘을 모두 갖추면서도 특유의 온순한 성격으로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을 쓴 것처럼 보이는 곰, 안경곰입니다. 이 곰은 결코 작은 동물이 아닙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약 90cm 정도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100kg에서 많게는 200kg 정도까지 나갑니다. 덩치만 보면 상당히 위압적인데 실제 행동을 보면 의외로 차분하고 온순한 편이라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안경곰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놀라운 적응력 때문입니다. 환경이 험하고 변화무쌍한 아마존 주변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곰은 잘 살아남습니다. 앞발 힘이 매우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정말 능숙하게 잘 탑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나무 위로 가볍게 기어올라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찾죠. 과일, 견과류, 벌집 속 꿀까지 먹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식단만큼이나 이 곰의 라이프 스타일도 유연합니다. 상황에 따라 먹이를 바꾸고 주변 환경에 맞춰 생활 패턴도 조절하면서 정말 영리하게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곰을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 주변의 밝은색 무늬입니다. 눈가를 감싸고 있는 옅은 색의 털이 마치 안경을 쓴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서 안경곰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독특한 얼굴 무늬 덕분에 숲속에서 이 곰을 마주치면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정이 가고 인간적인 표정을 가진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8위. 공포의 그린 아나콘다. 그린 아나콘다는 아마존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 중 하나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진짜 괴물입니다. 완전히 자란 개체는 길이 7m 이상, 몸무게는 무려 277kg, 즉 600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체중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람에게 발견되어 측정된 개체 기준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깊은 밀림 속에는 이보다 더 거대하고 무거운 아나콘다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생태계에서 완전한 최상위 포식자라는 점입니다. 천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의 모든 생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냥 방식도 공포스럽습니다. 아나콘다는 먹잇감을 통째로 삼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먹이가 뱀의 입보다 훨씬 커도 문제없습니다. 턱을 탈구하듯 벌려 그대로 삼켜버리고 서서히 소화시키며 오랫동안 그 한 끼로 버팁니다. 만약 야생에서 아나콘다를 봤는데 배에 둥그런 큰 혹처럼 불룩 올라온 게 보인다면 그건 방금 사냥한 먹잇감을 이제 막 소화시키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육지뿐 아니라 물에서도 뛰어난 기동력을 보입니다.
심지어 나무 위로도 기어올라 위에서 먹잇감을 기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이 압도적인 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며 밀림의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17위. 붉은 타이런트 거머리. 타이런트 거머리는 길이가 약 7에서 8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만 아마존의 물속에 숨어있는 생물 중에서는 가장 소름 끼치는 존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머리는 크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깊게 갈라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도록 만든 뒤 그 피를 천천히 빨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거머리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유류의 민감한 신체 구멍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입, 눈, 생식기, 항문 같은 부위를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 아마존 지역 주민들과 탐험가들에게 가장 꺼려지는 기생생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단 몸에 붙으면 며칠에서 심지어 몇 주 동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질깁니다. 그 기간 동안 거머리는 먹이를 먹으며 점점 더 커지고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런트 거머리는 피를 매우 오랫동안 소화할 수 있어서 한번 배불리 먹고 나면 몇 달 동안 다시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기어들어가기 좋은 날씬하고 유연한 몸 덕분에 좁은 틈이나 작은 구멍도 쉽게 통과하며 뛰어난 후각 능력으로 주변에 피냄새나 동물 냄새가 나면 정확하게 찾아내고 접근합니다. 작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존 강과 늪지대에서 이 작은 거머리를 만나는 순간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공포가 밀려옵니다. 16위. 흑하이만 힘과 공포의 상징. 흑하이만은 아마존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강력한 악어류입니다. 몸무게 기준으로는 아마존의 포식자 중 가장 무거운 존재이며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보통 4에서 5m까지 자라며 개체에 따라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길이만 놓고 보면 앞서 등장했던 녹색 아나콘다가 더 길 수 있지만 순수한 파워와 체급만큼은 흑하이만이 확실히 위입니다. 흑하이만이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 지역에서는 물가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 흑하이만을 만나 위험에 처하는 일도 종종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완벽한 위장 능력입니다. 짙고 어두운 피부색 덕분에 아마존의 탁하고 진흙빛인 강물 속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완전히 녹아들어 거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흑하이만의 주요 사냥 시간은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일 때 훨씬 더 은밀하고 조용해지기 때문에 먹잇감은 접근해오는 걸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공격을 당하곤 합니다. 사냥 방식도 매우 무섭습니다. 흑하이만은 다른 포식자처럼 단순히 물어뜯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강하게 물어 수면 아래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후 약해진 먹잇감을 찢어먹는 이 방식은 아마존의 전설 같은 공포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숲과 강이 만나 만들어낸 이 어둠의 지배자. 흑하이만은 아마존 생태계에서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15위. 제규어.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며 아마존을 상징하는 최강의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약 120에서 180cm, 어깨 높이는 약 60에서 90cm. 수컷은 보통 더 크고 힘이 세며 몸무게는 수컷 약 90에서 120kg, 암컷 약 36에서 64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규어는 단단하고 근육질의 체형에 검은 반점들이 장식된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아마존의 빛과 그림자가 섞인 숲속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위장 고수입니다. 하지만 제규어의 진짜 무기는 엄청난 턱힘입니다. 제규어의 이빨은 동물의 두개골조차 그대로 부숴버릴 만큼 강력해 아마존의 다른 포식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먹잇감도 제규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냥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흑하이만의 새끼나 작은 개체, 카피바라, 멧돼지류 등 강한 동물들도 제규어의 리스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규어는 강력한 근육뿐 아니라 탁월한 청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어 울창한 정글 속에서도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고양이과 중에서도 드물게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인데 이 덕분에 물속에서 먹잇감을 기습하거나 물가를 지나가는 동물을 불시에 공격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아마존에서는 힘, 민첩성, 지능, 위장 능력을 모두 갖춘 제규어는 숲의 왕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무자비한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14위. 아라파이마 민물의 거대한 갑옷.
아라파이마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로 완전히 자라면 길이가 약 3m에 달하는 거대한 물속 괴물입니다. 낚시꾼들이 진짜 큰 놈 잡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규모죠. 하지만 이 물고기의 매력은 단순히 큰 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파이마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몸 전체를 덮고 있는 단단한 갑옷 같은 비늘입니다. 아라파이마의 비늘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축적된 단단한 바깥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 겹의 콜라겐 섬유층이 겹겹이 배열되어 있어 탄성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아라파이마의 피부는 두꺼운 합판보다도 강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견고한 갑옷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라파이마는 놀랄 만큼 유연하고 민첩하게 헤엄칩니다. 커다란 체구와는 달리 물속을 매우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죠. 아라파이마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물속에 살지만 공기를 직접 들이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라파이마는 특수한 호흡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기적으로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 위로 큰 몸이 갑자기 올라오며 퍽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마존 강가에서는 꽤 자주 들립니다. 엄청난 크기, 단단한 보호 구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패턴까지 갖춘 아라파이마는 아마존 민물 생태계에서 단연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13위. 아마존 초거대 진해. 지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로 그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생물입니다. 성체의 길이는 약 30cm, 길게는 32cm 이상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진해가 일자 길이를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압도적인 크기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이 진해는 주로 아마존강 주변의 습하고 뜨거운 숲바닥에서 발견됩니다. 부엽토와 낙엽, 작은 구멍 사이로 기어다니며 은신하는 데 능숙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특히 잘 살아남습니다. 아마존 거대 진해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포식자입니다. 해가 지면 활발히 움직이며 뛰어난 감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추적합니다. 먹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도마뱀, 개구리, 설치류 같은 작은 포유류, 그리고 다른 곤충들까지 가리지 않고 사냥합니다. 체급에 비해 놀라운 공격성과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 진해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몸 앞쪽에 있는 맹독성 발톱입니다. 이 발톱으로 먹잇감을 찌르며 강력한 독을 주입하는데 이 독은 먹이를 빠르게 마비시키고 심지어 소화 과정까지 돕습니다. 즉, 먹이를 잡는 동시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또한 이 진해는 놀라운 순간 속도, 유연한 다관절 움직임, 다수의 다리가 만들어내는 빠른 반동력 덕분에 정글 바닥을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몸의 수많은 마디와 다리가 하나처럼 움직여 좁은 틈도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거대 진해는 단순한 벌레 수준이 아니라 정글 생태계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12위. 캔디루. 악명 높은 흡혈 기생어. 캔디루는 실제로 존재하는 민물고기이지만 그 악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아마존에서 가장 두려운 기생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캔디루는 보통 수 센티미터에서 40cm 정도까지 자라지만 대부분은 매우 작아서 다른 물고기의 몸속으로 파고들기 쉽습니다. 이 작은 크기가 바로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캔디루가 악명을 떨친 가장 큰 이유는 기생 방식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의 아가미 틈으로 파고들어 거기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기생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길쭉한 몸 덕분에 틈새를 파고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이 생물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오랫동안 지역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즉 사람이 강물의 소변을 볼 때 그 요도 속으로 파고든다는 공포의 소문입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이 이야기는 많은 탐험가와 여행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대표적 도시 전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도 기생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단 한 건도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캔디루가 소변 줄기를 타고 역류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틈새도 순식간에 파고드는 이 특성과 기생 방식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쳐 캔디루가 더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존은 이처럼 놀랍고 때론 섬뜩한 생명체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캔디루는 그 중에서도 작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생물입니다. 11위. 아마존 매너티. 온순한 강 속의 거대한 순둥이. 아마존 매너티는 민물 생태계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초식성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아마존 강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성체의 몸 길이는 약 2에서 4m, 큰 개체는 4m 이상까지도 자라며 몸무게는 약 360에서 590kg, 일부는 600kg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물 속의 거대한 둥근 배불뚝이입니다. 이들의 몸은 길고 둥글며 부드러운 회색빛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앞지느러미는 노처럼 생긴 팔지느러미, 뒷부분에는 넓고 납작한 수평 꼬리가 있어 그 큰 몸을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아마존 매너티는 완전한 초식동물입니다. 강가와 습지의 식물들을 하루 종일 뜯어먹으며 자신의 체중의 약 8%에 달하는 양을 매일 먹습니다. 즉, 하루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어치우는 셈이죠. 하지만 아마존 매너티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들은 지금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서식지 파괴입니다. 인간의 개발로 강과 습지가 사라지고 매너티가 먹고 사는 수초들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어업사고입니다.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다가 익사하는 사례가 아마존에서 매우 흔합니다. 셋째, 불법 사냥입니다. 과거부터 매너티의 고기와 지방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몰래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온순한 거인들은 공격성도 없고 사람을 해칠 이유도 전혀 없는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감소는 아마존 생태계의 큰 비극이죠. 아마존 매너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거대한 강이 천사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12. 거대한 수달물 속의 폭주기관차. 아마존 거대 수달은 그 이름처럼 정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성체는 길이 약 1.7에서 1.8m, 즉 사람 키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자랍니다. 몸무게도 약 25에서 45kg으로 수달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귀여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괴력 수달입니다. 이들은 길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물에 젖지 않는 두꺼운 방수털이 전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털 덕분에 물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튼튼한 몸 구조와 맞물려 물속을 정말 유려하게 헤엄칩니다. 아마존 거대 수달의 목과 가슴에는 밝은 크림색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무늬는 각각의 개체마다 모두 달라 일종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이 개체를 식별할 때도 이 목 부분의 무늬를 보고 구분합니다. 이 거대한 수달은 엄청난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의 무리를 이루고 살며 서로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소리 종류만 해도 짖는 소리, 삑삑거리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들의 성격은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종종 강가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죠.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자신의 가족이나 영역을 침범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력한 수달들도 인간 활동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급격한 산림벌모, 농업 확장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강 오염 등이 이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강과 호수를 누비는 이 장대한 포식자 거대 수달은 그 자체로 생태계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9위. 황소상어 강과 바다를 넘나드는 무자비한 포식자. 황소상어는 이름 그대로 힘, 공격성, 적응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무시무시한 생물입니다. 이 상어가 특별한 이유는 바다뿐 아니라 민물에서도 살 수 있는 독특한 능력 때문입니다. 황소상어는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최대 4,000km 가까이 강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올라간 기록도 있습니다. 중남미의 니카라과 호수까지 올라간 사례는 이 상어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황소상어는 그 공격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식단은 물고기, 물새, 거북, 심지어 다른 상어까지 포함하며 먹잇감으로 보이면 주저없이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해안가나 얕은 강가에서 사람을 위협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몸집 또한 위협적입니다. 황소상어의 길이는 약 3.3m, 무게는 보통 90에서 230kg, 큰 개체는 300kg 가까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 크기와 공격성을 가진 포식자가 강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소상어의 강에서의 생존 비결은 특수한 신장 기능에 있습니다. 몸속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바닷물과 민물을 넘나들어도 체내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상어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히는 황소상어는 아마존 생태계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8위. 아마존 강의 분홍돌고래 물속의 신비로운 요정. 아마존의 분홍돌고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바다돌고래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신비로운 민물돌고래입니다. 학명은 이니아 제프렌시스이며 아마존과 오리노코 강유역의 넓은 강줄기와 범람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성체의 길이는 약 2에서 2.5m, 큰 개체는 3m 가까이 자라기도 합니다. 민물 돌고래 중에서는 단연 가장 큰 종류입니다. 이 돌고래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바로 몸 색깔입니다. 은빛 회색에서 옅은 분홍색,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고 진한 분홍빛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빛 아래에서 보면 마치 물속에서 발광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분홍빛은 나이, 활동량, 물의 온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활발히 움직이거나 감정이 고조되면 피가 피부 쪽으로 몰려 더 짙은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분홍돌고래는 지능이 뛰어나며 강수로 환경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머리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구조라 좁은 수중 공간을 헤칠 때도 능숙하고 시각뿐 아니라 청각과 음파 탐지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돌고래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서식지 파괴, 강 개발, 범람 지역 감소, 댐 건설 등이 이들의 이동 경로와 사냥 패턴을 크게 방해합니다. 둘째, 오염, 광산 개발, 산업 폐수, 농약 등으로 인해 아마존 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혼액,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는 일이 빈번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이 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분홍돌고래는 아마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강하게 일깨워주는 생명체입니다. 7위. 아마존의 거대 가오리 강바닥의 숨은 제왕. 아마존 강이 거대 가오리, 흔히 자이언트 스팅레이로 알려진 이 생물은 민물에서 발견되는 생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몸폭은 무려 4m에서 최대 4.3m, 즉 가로 길이가 약 4m대에 달해 사람 몇 명이 나란히 서도 가려질 정도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의 깊고 흐릿한 물속에서 살아가며 강바닥에 바짝 붙어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가오리는 몸이 납작하고 넓게 퍼진 원판 형태라 강바닥의 모래와 진흙 속에 숨어진 애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등 피부는 작은 돌기 같은 구조로 덮여 있어 색과 질감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변하며 완벽한 위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먹이는 주로 갑각류, 작은 물고기, 강바닥 생물들로 민감한 전기감지 능력을 이용해 진흙 속에 숨은 먹잇감도 정확히 찾아냅니다. 즉, 어두운 물속에서도 먹잇감의 전기 신호를 감지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오리를 실제로 만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크기는 거대하지만 성격은 매우 수줍고 조심스러워 대부분의 시간을 바닥에 몸을 파묻거나 숨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길이가 30cm 넘는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으로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가오리를 만났을 때 항상 조심해서 다가갑니다. 아마존 강바닥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 거대 가오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는 진정한 강이 숨은 제왕입니다. 6위. 하피독수리. 아마존의 하늘을 지배하는 최강 포식자. 하피독수리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독수리 중 하나로 아마존 숲이 하늘을 지배하는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약 2m, 성체의 몸무게는 6에서 9kg,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아마존 생태계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하피독수리는 울창한 숲 캐노피 위를 부드럽게 날아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급강하해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합니다. 이 새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압도적인 발톱의 힘입니다. 하피독수리의 발톱은 사람의 손바닥보다 클 정도로 거대하며 그 압력은 수백 킬로그램 힘에 달합니다. 이 한 벌의 움켜잡기로 원숭이나 나무늘보 같은 동물의 뼈가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냥 대상은 원숭이, 나무늘보, 큰 새, 작은 사슴 등이며 숲속에서 기습을 당하면 대부분의 동물은 도망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피독수리는 단순히 포식자일 뿐 아니라 아마존 생태계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야생에서 최대 30에서 35년까지 살 수 있으며 세대를 이어 숲속 최정상 위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사람에겐 위협적이지 않은 동물입니다. 오히려 삼림벌채와 서식지 파괴 때문에 지금은 하피독수리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종으로 분류됩니다. 강력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이 새는 아마존의 하늘의 제왕으로서 지금도 울창한 숲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5위. 전기뱀장어. 아마존의 살아있는 감전장치. 전기뱀장어는 이름 때문에 흔히 뱀장어라고 부르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칼고기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입니다. 아마존과 오리노코강 유역의 늪지, 범람지, 강가의 느린 물살에서 주로 살아갑니다. 전기뱀장어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바로 몸속에 있는 전기생성 기관 때문입니다. 이 생물은 전기를 만들기 위한 특수세포인 전기세포를 몸의 상당 부분에 겹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세포들이 한 번에 방전되면 순식간에 600볼트가 넘는 전기 충격을 외부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전압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마비시키거나 근육을 격렬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같은 먹잇감은 그 즉시 기절해버립니다. 전기뱀장어는 이 전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저전압 전기, 주변의 물체나 생물을 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어두운 물속에서 전기 레이더처럼 공간을 탐색하는 도구입니다. 중전압 전기, 다른 전기뱀장어와 소통할 때 사용합니다. 일종의 신호 언어인 셈이죠. 고전압 전기, 사냥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한 번에 강력하게 방출해 상대를 기절시키거나 쫓아냅니다. 전기뱀장어는 평소에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사냥할 때는 굉장히 민첩하게 돌진하며 위협을 느끼면 전기 충격을 연달아 방출합니다. 이 공격을 여러 번 맞으면 물속의 포식자들조차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생존력은 놀랍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늪지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특한 호흡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전기뱀장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투 생태계라고 할 만큼 특별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4위. 붉은배 피라냐. 공포의 상징에서 오해된 생태계 청소부로. 붉은배 피라냐는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물속의 살인자라는 극단적 오해를 받아온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꽤 다른 면모를 가진 생물입니다. 이 피라냐들은 육식성이긴 하지만 엄연한 잡식성입니다. 물고기, 작은 동물, 곤충뿐 아니라 강가의 과일이나 식물성 먹이도 자주 먹습니다. 즉, 기회가 되면 뭐든 먹지만 항상 공격적으로 큰 동물을 노리는 사냥꾼은 아닙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붉은배 피라냐가 종종 물속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죽거나 병든 동물이 강 속으로 떠내려오면 이 피라냐들이 먼저 접근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이 활동 덕분에 아마존 강은 부패한 사체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널리 퍼진 오해는 피라냐가 항상 떼로 몰려서 사냥한다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리를 이루는 이유가 사냥이 아니라 방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큰 포식자에게서 몸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죠. 물론 붉은배 피라냐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은 있습니다. 건기가 길어져 강 수위가 낮아지고 먹이가 극도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기에는 피라냐가 많은 얕은 웅덩이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람을 향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아마존 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오해받은 생태계 청소부입니다. 3위. 테이퍼숲의 정원사라 불리는 아마존의 거대한 초식동물. 테이퍼는 독특한 외모와 예상보다 훨씬 큰 덩치로 아마존 숲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동물입니다. 성체의 어깨 높이는 약 90cm, 몸 길이는 약 1.8에서 2m, 몸무게는 약 250에서 400kg, 큰 개체는 450kg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느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과 체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테이퍼의 외모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짧은 코와 길게 돌출된 주둥이입니다. 이 독특한 주둥이는 작은 코끼리라는 별명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생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주둥이는 매우 유연해 높은 곳에 잎을 잡아당기거나 숲속 좁은 틈에 과일과 식물을 골라 먹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먹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테이퍼가 아마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숲의 정원사라 불리는 역할 때문입니다. 테이퍼는 다양한 열매를 먹은 뒤 씨앗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배설합니다. 이 배설물 덕분에 씨앗이 아주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수 있고 이는 숲의 재생과 확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테이퍼는 아마존 숲의 식물이 번식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테이퍼는 겉보기와 달리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강을 헤엄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 몸을 보호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엔 순하고 둔해 보이지만 아마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것이 바로 테이퍼입니다. 2위. 아나콘다. 아마존이 숨겨온 거대한 전설. 아나콘다는 아마존 정글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힘은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안기는 존재입니다. 성체의 길이는 보통 6에서 7.5m, 일부 기록에서는 9m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게는 200kg 이상, 배가 가득 찬 개체는 250kg이 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존재하는 뱀 중 가장 무겁고 가장 근육질의 종입니다. 아나콘다는 늪, 습지, 강가처럼 물과 가까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속에서 몸의 무게가 줄어들어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법도 매우 독특합니다. 먹잇감이 지나갈 때 물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전광석화처럼 튀어나와 강력한 몸으로 휘감아 압박합니다. 이때 노가나콘다의 근력은 큰 동물의 갈비뼈와 폐를 순식간에 눌러버릴 정도로 강합니다. 먹잇감은 다양합니다. 카피바라, 사슴, 들개, 심지어 큰 카이만 같은 포식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널에 따르면 성체 아나콘다가 제규어를 제압한 사례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물속이라면 아나콘다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콘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먹이로 삼을 정도의 큰 개체는 드물고 대부분은 인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전설 속의 사람을 집어삼키는 괴물뱀 이미지는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깊은 늪지와 강줄기 속에서 그들의 거대한 몸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전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위. 독화살 개구리. 작지만 가장 치명적인 아마존의 살생부. 겉보기에는 손톱만한 작은 개구리지만 아마존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1위로 꼽히는 존재가 바로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처음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쁩니다. 형광빛이 도는 초록, 노랑, 새파란 파랑, 진한 빨강까지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장식용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죠.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색이 절대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경고입니다. 독화살 개구리의 피부에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스며 있는데 이 독성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치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체 한 마리가 가진 독만으로 성인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독화살 개구리는 만지기만 해도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부족들은 이 개구리의 피부독을 사냥용 화살촉에 발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습 때문에 이름도 독화살 개구리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독성이 있는 개미, 흰개미, 작은 절지동물을 먹으며 그 독성 물질이 몸에 축적되어 피부독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 독이 없는 먹이를 먹이면 독화살 개구리는 완전히 무독성이 됩니다. 독은 먹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어 시스템인 셈입니다. 또한 독화살 개구리의 피부는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촉감 자체가 독 분비를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식자가 한 번이라도 공격하려 했다가 그 독의 위력을 경험하면 다시는 다가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작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연계에서 이만큼 치명적인 생명체는 드뭅니다. 아마존의 수많은 괴생명체와 거대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독화살 개구리가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지만 절대적인 치명성 때문입니다.